안녕하세요.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 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재라고 부르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문제를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그 성공 비결을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여러분은 나에게 잘 와닿지 않는 지문,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시나요? 우리 이제부터는 바로 정답지로 달려가지 말고 최소한 3번 정도는 나의 힘으로 정독하면서 그 의미를 좀 되새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또 새로운 그 유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맥 속 어휘 추론이란 유형인데요. 일단 칠판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문제는 2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하고 박스 안에 이제 2개의 어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를 고르시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밑줄 쳐진 어휘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른 형태가 있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쌤, 문맥 속 어휘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청 어려운 단어를 가져다가 너 이 단어 뜻 알아?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어휘의 그 뜻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의 주제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어려운 걸 가져다가 너 이거 알아? 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고요. 이 단어가 이 글의 주제랑 지금 잘 어울려? 지금 제대로 썼어?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글 속에서 찾으셔야 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업률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찾으셔야 되고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면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야죠. 글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푸는 거지 단어 실력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죠. 또요, 정답에 대한 근거가 그 뒤에 나와 있었죠. 자, 이렇게 근거에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또 주어진 어휘의 반의어가 문맥상 적절한지를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 2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한데 흐름이? 그러면 반의어를 넣어보라고요. 감소가 아니라 혹시 증가 아닐까?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아, 흐름이 좋네. 반대말이 들어가야 하니까 1번이 정답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속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문 입니다. All kids, 모든 아이들은 need to grow, 성장할 필요가 있고 and recharge their energy라고 해서 이 recharge란 단어 기억하세요? 우리 공부했었는데 charge가 충전하다였고요. recharge니까 재충전하다라고 했었죠. 그들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This happens. 이러한 일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은 어떤 일이게 해요? 성장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일. 언제 일어나냐면 while they sleep. 여러분 while이 이렇게 뭐뭐하는 동안에 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긴대요. 자, 그런데 the child athlete, 여러분 athlete이 운동선수죠. 어린이 운동선수들은 needs even more sleep, 심지어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than the average kid, 그 평균적인 보통의 아이들보다도요. 자, 일단 소재 파악할까요? 소재는 뭐에 대한 글 같아요? 아, 수면. 자, 근데 누구를 위한 수면에 대해서 특히나 이야기하려는 것 같습니까? 아동. 그 중에서도 보통 아동보다는 그래요. 어린이 운동선수에 대한 수면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죠. 자, 우리가 이제 소재는 다 좁혔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Sleep allow these children to 라고 했는데 우리 이 구문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Allow A to B라고 하면 A가 B 하도록 허락해주다.
우리말로 조금 더 매끄럽게 해석하자면 A가 B하게 해주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 이 아이들은 누굴까? 그렇죠. 앞에 나왔던 그 어린이 운동선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from their workouts, 여러분 workout이 운동이잖아요. 그들의 운동으로부터 숨도록 해줄까요? 아니면 recover, 회복하도록 해줄까요? 정답은 recover.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앞에 근거를 찾으라면서요. 앞으로 가봅시다. 자, recover의 근거가 되는 말 어디 있습니까? 밑줄 쳐보세요. 그렇죠. recharge their energy.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운동에서부터 회복된다. 이니까 recover 쓴 거 괜찮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Withou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이 없이는 their muscles, muscle이 근육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근육이 become more sore and tired라고 해서 여러분 sore라고 하면 아픈이란 뜻이죠. 근육이 더 많이 아프고 피곤하게 돼요. 왜요? 왜냐하면 the body does not have enough fuel. 신체가 충분한 연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뭐 할 만큼 충분한 연료인가요? To recharge itself. 스스로를 갖다 재충전할 만큼 충분한 연료가 없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 연료를 보충해야 되는데 연료가 없기 때문에 더 근육이 아파지고 더 피곤해지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번에 공부했던 구문 중에 enough 명사 투부정사를 쓰면 뭐 할 만큼 충분한 명사 이렇게 썼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책을 살 만큼의 충분한 돈 뭐 이래서 제가 enough money to buy the book 뭐 이런 예도 들어드렸고요. 여기서는 재충전할 만큼의 충분한 연료니까 enough fuel to recharge itself 이런 식으로 쓰인 거잖아요. 자, 어쨌거나 잠을 자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해석 정리해 드릴게요. 잠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들의 근육은 더 아프고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체가요. 스스로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연료를 갖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 adequate 아니면 inadequate 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adequate는 적절한이고 inadequate는 부적절한입니다. 적절한 수면 혹은 부적절한 수면이 guards니까 지켜줍니다. 뭐로부터? against mental fatigue. fatigue 피로거든요. 정신적인 피로로부터 지켜줍니다. 지금 계속 내용이 뭐예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잠 못 자면 근육 아파요. 이런 이야기니까 정신적 피로로부터도 잠을 적절하게 잘 자는 게 우리를 지켜준다. 이게 맞겠죠. 부적절한보다는. 그래서 adequate 이란 단어를 골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능도 한대요. keeps the mind fresh. 우리 이 구문도 많이 봤어요. keep A, B. A를 B하게 유지하다. 그럼 우리의 정신을 fresh니까 아주 맑고 상쾌한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하시면 되겠죠. 잠을 아주 적절하게 잘 자면 피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정신도 아주 맑게 상쾌하게 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It also helps. 또한 도움을 줍니다. These very busy children. 이 아주 바쁜 아이들이 갑자기 등장한 이 바쁜 아이들은 누군가요? 우리 지금 계속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 운동선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린이 운동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뭐 하도록 도와주냐면 keep up with, 따라잡는 거예요. Their other responsibilities. 다른 책임들을 따라잡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책임이 뭐 있을까? 얘들은 운동선수이기도 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omework, 숙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household chores, household chores가 그 집안 잡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안일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책임들을 따라잡도록 도와줍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또 여러 차례 봤던 진짜 중요한 구문 중에 help A, B라는 구문이 있었죠. A가 B 하도록 도와준다. 이때 B 자리에는 to be 해도 상관없었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 바쁜 아이들이 책임을 따라잡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잠을 통해서 이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대요. I recommend,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maximum이니까 최대고요. minimum은 최소예요. 최대 8시간 아니면 최소 8시간의 수면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쌤 제 생각엔 이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근거를 찾으라고 했죠. 최대 8시간이면 어떻게 자야 되는 거예요? 8시간보다 더 적게 자야 되는 거고요. 최소 8시간이면 8시간보다 더 자도 상관없죠.
자, 근데 다음 문장을 보니까 when a big competition is ahead라고 했어요. competition이 시합이거든요. 그래서 큰 시합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9 or 10 hours of sleep, 9에서 10시간의 수면이 아주 좋습니다. 9에서 10시간이면 8시간보다 더 많은 건데 그러니까 미니멈이네. 최소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거네. 자, 이런 식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중간에 들어갈 어휘들은 쏙쏙 잘 찾아봤고요. These very children이 뭐를 의미한다라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Child athletes를 가리킨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도 바로 이거예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성적을 잘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로. 최소한 제 생각에는 6시간은 취침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독서실 갔다 학원 갔다 밤에 와가지고 또 곧장 자면 왠지 하루가 사라진 느낌이라 억울하대요. 그래서 뭔가 나만의 시간을 즐겨야 돼. 뭐 그러다 보면 새벽 1시, 2시 뭐 인터넷 좀 하다가 자면 자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 날은 깨어 있어도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잠 줄인 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잠은 꼭 충분하게 자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당장 잠을 좀 덜 자고 강의하는 날에는 그렇게 말이 꼬일 수가 없어요. 발음도 막 꼬이고 이 수면이 당장 언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우리 이제 다음 질문 같이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몇 번이나 여러분은 gone to the gym? 그 체육관에 가셨나요? 그리고 casually라고 하면 정말 무심코 그냥 lifted the same weights. 여러분 lift weights라고 하면 역기를 드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역기를 드셨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자, 영어 지문에서 물어본다는 얘기는 진짜 궁금해서 나한테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호기심을 딱 이렇게 끌기 위해서죠. 얼마나 여러 번 여러분 그 체육관 가셔서 똑같은 역기를 드셨어요. done. 쌤 갑자기 왜 done으로 시작해요? 앞에 똑같은 말이 생략된 거겠죠. 찾아보세요. How many times have you done 일 겁니다. 얼마나 여러 번 여러분이 done the same exercises, 똑같은 운동을 해보셨나요? 또 얼마나 여러 번 여러분이 use the same workout order, 똑같은 운동 순서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똑같은 운동 순서를 사용해 보셨나요? 자, 우리한테 뭘 물어보고 있어요? 얼마나 그 똑같은 운동 패턴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I'm sure,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must have the same lack of progress. 자, 여기서의 must는 해야 된다가 아니고 추측이겠죠.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이러실 거예요. 진보의 lack이니까 부족, 똑같은 진보의 부족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맨날 똑같이 운동하니까 별다른 진전, 발전이 없더라. progress 지금까지는 크게 이상 없는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이 2번에 해당하는 해석하시오라는 문제의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A great definition. 훌륭한 그런 정의. 자, 근데 무엇에 대한 적인가요? Of insanity. 원래 insanity라고 하면 정신 이상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해석하긴 좀 그렇고 무모한 일, 그만큼 제정신이 아닐 만큼 무모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무모한 일의 아주 훌륭한 정의가 뭐냐면 doing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Expecting a different result,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의 속뜻까지 이해한 친구 있으면 진짜 무조건 수석 합격. 정말 똑똑한 친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모한 짓의 훌륭한 정의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모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뭐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뭘 기대해요? 결과는 달라지길 기대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은 맨날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도 뭔가 굉장히 내 몸이 달라지기를 기대해요. 이거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그 뜻이구나. 해석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무모한 일이라는 것의 아주 훌륭한 정의가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뭔가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avoid doing it. 그렇게 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게 무모하다고 했으니까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2번도 지금 내용상 이상 없어요. You really must be changing the stimulus. stimulus가 자극이거든요. 자극을 바꾸셔야만 해요. 자, 어떤 자극인가요? 관계대명사 꾸며줍니다. That's being presented on your body. present는 주는 거고요.
be presented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체에 가해지는 겁니다. 쌤 근데 ing까지 있는데요. 얘는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니까 신체에 가해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여러분 신체에 가해지고 있는 그 자극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하고 싶다면 If you hope to see any results develop 어떤 결과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구문은 어려운데 일단 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뭔가 바뀌고 싶으면 자극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앞에서 했던 내용 계속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하면 결과도 똑같아요. 자극을 바꿔야 뭐가 바뀌죠. 자, 그러니까 여기 바꾸다란 말 들어간 거 3번 문맥상 이상 없고요. 이 구문 하나만 챙겨 드릴게요. see라는 거 이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막 이런 거 어려운 말로 지각동사라고 해요. 지각동사 A, B 이렇게 쓰면 A가 B 하는 것을 보다예요. 그럼 결과가 발전하는 것을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어렵다. 앞에서부터 쭉 이어갈까요? 자, 당신은요. 자극을 바꾸셔야만 해요. 어떤 자극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과가 발전되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신체에 가해지는 그 자극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make massive changes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massive라고 하면 정말 거대하게 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앞에 not이랑 같이 쓰였죠. 그럼 엄청난 게 아닌 거니까 어떤 거예요? 작은 변화라는 거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In your workout. 여러분의 그 운동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단지 alter니까 바꾸세요. 뭘 바꿔요? Something as simple as. 이렇게 단순한 걸 한번 바꿔보세요. The exercise order. 운동하는 순서라든지. Number of sets performed. 이렇게 꾸며주네요. 수행된 그 세트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rest time duration. 그 휴식 시간의 duration이니까 지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꿔보라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진짜 열심히 헬스장을 다녔거든요. 진짜 단 1g도 안 빠지더라고요, 살이. 뭐 엄청나게 살을 빼고자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오늘 예를 들어 100걸음을 걸었으면 내일도 100걸음, 모레도 100걸음 이렇게 걸으면 몸이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조금씩 높여주던지 순서를 바꿔주던지 뭐 윗몸 일으키기 15개씩 3세트를 했다. 그럼 이제 좀 지나면 4세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얘기한 변화들이 엄청 대단한 변화는 아니잖아요. 아주 심플한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not massive, 거대한 게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 4번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얘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do something different. 뭔가 좀 다른 것을 하세요. Every single session. 매번마다 뭔가 좀 다른 걸 하세요. 그러면 you are on the path to. on the path to라고 하면 어디를 향하는 길 위에 있다 이런 건데 여러분은 진정한 loss, 손실로 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보고 막 바꾸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망하실걸요? 이런 글을 썼을 리 없죠. 자, 이때 loss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발전, 진보에 해당하는 P로 시작하는 단어 우리 앞에서 봤는데 뭐였어요? 네, progress였죠. 그래서 progress로 바꿔주시면 여러분 되는 거니까 아, 5번은 지금 내용상 잘못 썼구나. 문맥상 틀린 거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해결했고 2번에 해당하는 그 문장 해석하는 것은 아까 지문 해석하면서 같이 해결했으니까 바로 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all too often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무나 자주. 사람들이 ignore, 무시한대요. 뭐를요? obviously. obviously는 아주 명백하게 이런 뜻입니다. 명백하게 부정적인 상황을 갖다가 그냥 무시한대요. instead of, 뭐 하는 대신에. 자, 정확한 해석은 대신에가 맞는데 저는 그냥 좀 단순화시켜서 생각하기 위해서 이거 대신에 이거 한다는 얘기는 이거 안 하고 이거 한다는 얘기죠. 그죠? 뭘 안 해요? dealing with it. 여기서의 it은 당연히 앞에 나온 부정적 상황일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상황을 dealing with, 다루고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갖다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straight on은 뭔데요? 곧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붙여서 해석해 드릴게요.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곧장 부정적인 상황을 처리하지 않고 그 명백히 부정적인 상황을 그냥 무시하려고 해요. 자, 회피하는 성향을 이야기하네요. like라고 해서 좋아요가 아니죠. 뭐뭐 같은이란 전치사입니다. proverb는 속담이니까 proverbial이라고 하면 속담의가 되겠고요. ostrich는 타조죠. 그 속담 속에 나오는 타조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bury their head in the sand. bury가 파묻는 거거든요. 머리를 모래 속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the awful circumstances. awful이라고 하면 끔찍한이니까 그 끔찍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머릿속에 모래 속에 머리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부정적인 상황.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모래 속에 머리를 탁 묻고 난 몰라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negative란 말을 awful이라고 표현한 거 지금 이상 없죠. 2번 잘한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뒤에서 꾸며주네요. that surround them.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해주시면 되겠죠. 문장이 좀 길다. 다시 이어볼게요. 자, 속담 속에 나오는 그 타조처럼 그들은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끔찍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ignoring the situation. 쌤, 주어 자리인데. 그렇죠. ing 썼어요. 그렇죠. 아, 이거 동명사인데. 맞아요. 그럼 해석은 거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마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내가 모른 척하고 회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회피 안 하고 처리하겠죠. 근데 이게 좀 덜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지금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용상 지금 거꾸로 됐다는 거 보셨어요? 그럼 ignoring이 아니고 직접 직면한다라는 단어, 우리 많이 봤던 F로 시작하는 단어 있는데 기억나세요? 맞아요. facing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직접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때로는 they hope,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바라냐면 by not recognizing the situation. 우리 by ing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 뭐뭐 함으로써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상황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will improve on its own. 그냥 저절로 좋아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내가 모른 척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 가시죠? 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또 나왔다. by ing. by not recognizing the negative situation. 그 부정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즉 모른 척함으로써 they cannot be held accountable for 라고 했는데 여러분 조금 어렵죠? hold accountable for.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not resolving it. resolve란 단어가 해결하다죠. 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작년부터 어려워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매출도 뚝 떨어지고 회사에 대한 평도 안 좋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약간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에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자, 이게 처음에 나온 회피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걸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잘못돼도 내 책임은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두 가지의 회피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this message is, 자, 그 메시지는 뭐예요? If I don't see the problem, 내가 그 문제를 보지 않으면. 자, 여기선 see라고 표현했지만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recognize. 지금 결국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4번도 이상 없죠. 내가 그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I do not have to resolve it. 내가 그거 해결 안 해도 돼. 난 몰랐던 일이니까 내가 해결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연결사가 하나 들어가고요. Nothing is improved. 아무것도 향상되지 않습니다. by ing, 뭐 함으로써는 by ignoring potential or existing problems. 잠재적인 혹은 지금 있는 문제를 그냥 무시함으로써는 아무것도 좋아지질 않아요. 자, 그럼 연결사 뭐 들어가게 해요? 앞에는 어떻게 써요? 난 몰라. 난 몰랐으니까 내가 해결 안 해도 돼. 이게 앞의 문장이고요. 뒤의 문장은 무시하면 아무것도 더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전혀 다른 태도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확 전환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however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나 이렇게 무시해서는 아무것도 향상되질 않습니다. We should raise awareness. awareness가 인식이죠. 인식을 높이셔야 해요.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상황인데요. That are being ignored. 지금 무시되고 있는 그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잔소리 할게요. BPP. 무시되다. 수동인데 ing는 왜 붙었어요? 진행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무시가 되고 있는 중이다. 무시가 되고 있는 이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높여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연결사까지 모두 다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도 사실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이 떨어지기 전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요즘 영어가 잘 안 익히네. 요즘 들어 부쩍 모르는 단어가 많아지네. 자,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렵고 괴로우니까 그냥 모른 척 하죠. 그냥 느낌일 거야. 이러다 좋아질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일 났구나라는 것에 대한 awareness, 인식을 높여서 뭔가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네, 어때요? 여러분 그림 속에서 7개 하트 찾으셨습니까? 혹시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다면 잠시 멈춤 버튼 누르시고 더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자, 7개 하트를 다 찾으면 진실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활동을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7개 하트 중에서 6개는 잘 찾겠는데 이 마지막 7번째 걸 잘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사방에다 다 하트를 그려가지고 쌤 여기 하트 맞죠? 여기 하트 맞죠? 막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트가 아닌 게 없구나. 정말 온갖 게 다 하트로 보이는구나.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라며 자, 이제 우리 엑서사이즈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Have you wondered? 여러분 궁금해하신 적 있으세요? 또 우리한테 물어보네. 이거 뭐예요? 호기심 유발. 자, 뭐를 궁금해한 적 있나요? Why you like certain foods? 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음식은 좋아하고 and dislike others, 다른 종류의 음식은 싫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이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걸 약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선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글은 말이야 음식에 대한 선호를 이야기하려는 그런 글인가 보다. 일단 소재는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음식은 좋아하고 어떤 음식은 안 좋아할까요? A part of our food preferences. 자, 우리의 음식 선호의 일부는 are biologically,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란 이야기죠. 생물학적으로 baseless. 여러분 베이스가 이 기본 근거잖아요. 근거가 없는 이란 뜻이고요. programmed는 정말 프로그래밍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수능 지문에서요. 사람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드란 표현이 있으면 이게 컴퓨터가 아니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의 유전자에. 그죠?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프로그램드라는 표현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뜻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음식에 대한 선호의 일부는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타고난 선천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건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놨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요. innately, 벌써 게임 끝났네요. innately라고 했으니까 선천적으로 란 뜻이에요. 타고나기를 어떻게 타고났어요? prefer sweet taste, 단맛은 좋아하고 and are averse to, averse라고 하면 싫어하는 이란 뜻이니까 신맛은 싫어한대요. 그래요?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은 단맛을 좋아하고 신맛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타고났다는 거니까 이런 게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고 타고나기를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프로그램들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음식을 선호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나왔어요. 뭐예요? 아, 우리가 이제 타고나기를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our attachment to food 아니면 exposure to food라고 했는데 attach가 원래 이렇게 딱 붙이는 거니까 attachment가 애착이란 뜻이 있어요. 음식에 대한 애착 혹은 음식에 대한 노출은요. determines 결정합니다. 뭐를? The bulk of. The bulk of는 대부분의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선호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음식에 대한 애착이 음식에 대한 선호의 대부분을 결정할까요? 음식에 대한 노출이 음식에 대한 선호를 결정할까요? 자, 뒤를 읽어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if 만약에 뭐뭐라면 the context 그래서는 문맥이고요. 보통에선 상황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상황이요. 쌤, in which 저 이런 거 해석 못해요. 아니에요. 앞에 말 집어넣고 전치사도 해석하시라고 했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were given이니까 받은 거예요. 브로콜리를 받았어요. 자, 브로콜리를 받은 그 상황이 was positive, 긍정적이라면 you probably will develop. 여러분은 아마도 발달시키게 될 겁니다. 뭐를? 브로콜리에 대한 그런 선호를 발달시키게 될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브로콜리를 먹던 그날 엄마가 나를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내 딸 너무 자랑스럽다. 자, 이러면서 브로콜리 제가 먹었다고요. 그럼 평생 저는 어때요? 브로콜리 하면 좋은 기억과 연관돼서 브로콜리를 좋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지금 어때요? 아, 상황에 따라서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달라지네. 내가 음식에 처음에 어떻게 노출되었느냐, 긍정적인 경험으로 노출되었느냐, 부정적인 경험으로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선호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뭐 골라주셔야 돼요? exposure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해석 정리해보죠. 여러분이 브로콜리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이 긍정적이라면 여러분은 아마도 브로콜리에 대한 선호를 발달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이야기가 이어져요. However, 하지만 if you always were forced to 라고 했는데 여러분 be forced to 라고 하면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이 뭐 하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Eat your beans. 콩을 먹도록 항상 강요를 받았다 라고 하면 you probably will develop. 여러분은 그 콩에 대해 어떻게 될까요? 자, 앞이랑 반대 상황이라고 그랬죠. 앞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아, 브로콜리인데 브로콜리를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에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콩이에요. 자, 콩은 어때요? 강요를 받았으니까 지금 부정적 상황에서 음식에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dislike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고요. 뭐 예를 들면 콩 먹을 때마다 엄마가 야, 내가 콩 이렇게 먹으랬지? 뭐 이렇게 손에 한 대씩 탁 뭐 젓가락으로 치셨다. 그럼 이제 난 나중에 콩만 봐도 싫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요? Basic rewards. 기본적인 어떤 보상이라는 것이 also play a large role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play a role in 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또 기본적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음식의 선호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대요. 여기서 보상이란 뭘까요? food, 음식은 음식인데 ing나 pp가 붙으면 꾸며줄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자, 어떤 음식이냐면 보상으로 사용된 음식. 이것은 자동적으로 become preferred, 더 선호가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마다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그럼 그 음식이 나한테는 rewards, 보상이죠. 그럼 나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제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뭔가 상을 받았다거나 잘했을 때마다 불러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짜장면이 보상인 거죠. 그럼 그 음식은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렇죠. 이 basic rewards라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봐요. 음식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 3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뭐였어요? 처음에는 programmed,
타고나기를 그렇게 프로그램 된 것이 있다. 단 음식을 좋아하도록. 그죠? 자, 또 있었어요. 뭐가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 음식에 exposure, 노출되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 그 음식이 보상으로 쓰인 음식, basic rewards였다면 그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선천적 요인, 음식에 대한 노출, 기본적인 보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식하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편식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콩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콩밥이 나오면 몰래 이렇게 콩을 모아놨다가 가끔 선생님들이 식사하시다가 주선생 편식하네 이러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콩을 이렇게 몰래 국그릇에 하나씩 막 섞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글을 읽고 나니 내가 콩을 싫어하는 게 꼭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콩에 노출됐을 때 뭔가 부정적인 일이 있었을 거야. 뭐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 오늘의 마지막 예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4번 함께 볼게요. 자, 이번엔 봤더니 월드컵 얘기네요. 월드컵은요, is an excellent example. 아주 좋은 예래요. 무엇의 좋은 예냐면 of culture shock or sharing. 문화 충격의 좋은 예일까요? 아니면 문화 공유의 좋은 예일까요? 이 월드컵이 문화 충격과 관련이 있는지 공유와 관련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읽으면서 찾으셔야 될 거고요. 우리 보통 이 두 개가 상반된 개념이다 했으니까 여기서의 문화 충격은 좀 부정적인 의미일 거고 문화 공유는 긍정적인 의미일 거다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It can be found. 자, 이 문화 충격인지 공유인지 모를 이것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On the streets of many cities. 많은 도시들의 그 거리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In the host countries. 자, 이때 host country는 어디예요? 그 월드컵을 주최하는 국가죠. 주최하는 국가에서요. 자, 해설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문화 충격인지 혹은 문화 공유인지 하는 이것은 주최국의 많은 도시의 거리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crowds라고 했는데 우리 군중들을 이야기하잖아요. For these games. 이러한 경기의 군중들은요. 여기서 이 경기는 어떤 경기예요? 월드컵 경기죠. 그 군중들이 are definitely large. 분명히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정말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the thousands of people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명사 뒤에 ing가 꾸며주네요. 어떤 수천 명의 사람들입니까? Speaking many different languages. 많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are populating the cities and towns. populate이라고 하면 거주하답니다. 그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어요? 진짜 그 축구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그것도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자, 잘 따라오셨고요. 저는 요거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thousand는 천인데 뒤에 이렇게 s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수천이 된다 그랬죠. 그럼 hundred는 100인데 hundreds 이렇게 s가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수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 하시면 되겠고 이 populate이란 표현은 잘 챙겨두면 동시에 세 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populate이 제가 동사로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살다, 거주하다라고 했죠. populate. 얘 명사형이 뭐게요? population. 많이 들어봤죠? population이 뭐예요? 인구예요, 인구.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인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왔구나. 형용사형도 있어요. 아세요? populous라고 하면 거주하는 이란 뜻입니다. populous라고 하면 인구가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동사로도 명사로도 형용사로도 쓰이는구나. 이렇게 한꺼번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서 뒤에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They bring, 그들은 가지고 옵니다. Their own home cultures. 자신들의 그 모국의 문화죠. 홈이니까. 모국의 문화를 가지고 와요. 그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the entire area. 그 전체 지역을 into one big melting pot. 하나의 거대한 melting pot은 용광로, 도가니 이런 거거든요. 용광로, 도가니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온 사람들이
이 전체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로 바꿔놓는다가 돼야지 갑자기 reduce, 축소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ransform이 돼야 되는 거고요. A도 여기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잔소리 더 한 다음에 앞으로 갈게요. 자, 원래 이 melting pot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용광로는 어떤 거예요? 커다란 이런 솥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막 다 넣죠. 넣고 끓이면 뭐가 돼요? 새로운 뭔가 하나의 뭐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원래 melting pot이란 표현은 주로 미국이란 나라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미국은 정말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 온갖 인종이 다 모여서 이룬 나라죠. 다 다른 재료들이 모여서 새로운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했다. 그래서 melting pot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월드컵 상황이고 melting pot이 꼭 미국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뭔가를 창출해내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melting pot이라고 부른 거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 해석 다시 하고 A 해결할 수 있나 거꾸로 가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그 모국의 문화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 전체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그 문화의 용광로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 다 모여서 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번에도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Culture sharing 이라는 답을 골라주셨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A, B까지 모두 해결했어요. 계속 가봅시다. In the end, 마침내 사람들이요, will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자신들의 모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people in the host countries. 그 주최국에 있던 사람들도 will go on with their lives라고 해서 go on은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 뭐야. 모였다가 왔던 사람은 다 자기 나라 가고 살던 사람들은 계속 살고 그럼 이거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but이라고 했어요. A little part of everyone. 모든 사람들의 아주 작은 부분 어딘가가 will be changed, 변화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ir experiences,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왔다 간 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고 모두들 조금씩이지만 다 변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뒤에 와야 되겠죠. The Great Culture Exchange, exchange는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문화의 교환이 very likely will have라고 해서 여러분 likely는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뜻이죠. 자, 어떨 것 같다고요? have confessed, 고백하는 거고요. have contributed, 기여하는 거예요. 자, 문화 교류가 고백했다는 일단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기여했다 넣고 말되나 한번 볼게요. 어디에 기여했어요? To a greater understanding. 더 큰 이해에 기여했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이해입니까?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여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뭐 덕분이다라는 거예요. All because of a few games. 몇몇 게임들 때문이다라는 거니까 이때 게임은 월드컵 게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게 다 월드컵 게임 때문이다고요. 사실 때문이다보다 월드컵 게임 덕분이다 하는 것도 좋겠죠. 지금 긍정적인 영향이니까. 자, 이럴 때 덕분이다 할 때는 어떤 표현도 쓸 수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Thanks to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 문장 다시 길었으니까 해석 정리해 드리기 전에 뭐 하나만 여담이지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잠깐 장학금을 받고 아일랜드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러시아 친구도 있었고 스위스 친구도 있었고 프랑스 친구도 있었고 정말 각국에서 온 친구들이 다 하숙집에 모여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 근데 같이 있어 보니까 정말 나라마다 갖고 있는 그 특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뭐 너무 제가 정형화해서 공식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제가 느낀 바로는 예전 구소련 출신 친구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막 흥이 나면 국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그런 일 흔치 않잖아요. 기분 좋으면 자기 나라 국가를 막 부르기도 하고, 이탈리아 친구들은 우리나라 친구들이랑 굉장히 성향이 비슷해서 막 다혈질이고 정도 많고 뭐 가족 중심적이고 이런 게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했고요.
프랑스 친구들은 정말 자유로워요. 모든 면에서. 사고방식도 자유롭고. 아,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눈도 훨씬 넓어지고 뭔가 그 집을 나왔을 때는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영어를 잘하셔야 돼요. 정말 슬펐던 게 우리 방에 그 우크라이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그 친구만 맨날 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같이 놀자고 불러도 그 친구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이 통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 정말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즐거운 여행 생활을 잘 즐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보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물론 시험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조금 그런 동기부여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장 어려웠으니까 해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런 엄청난 문화적인 교류는요,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에 보다 큰 이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 뭐 덕분이에요? 그 축구 경기 몇 개의 게임 덕분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윗글에서 밑줄 친 one big melting pot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써라.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의 용광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하나의 큰 인종 문화의 도가니라는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 지문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떤 유형을 함께 했나요? 네, 문맥 속 어휘추론이라는 유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첫 인상은 단어 실력만 물어보는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어휘가 맞는지 틀리는지 혹은 어느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냥 내 기분대로가 아니고 지문에 나와 있는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답을 찾는 연습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유사한 유형들 조금 더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신다면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의 숙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오늘 함께 공부했던 문제 중에 뭐뭇을 따라잡다, keep 뭐뭐라는 수거가 있었는데 기왕이면 교재 보지 않고 여러분 작성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지문 먼저 풀어오시면 더 알찬 시간 되겠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